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KT 올레 IPTV, LG U++ 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부터 살펴드립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 김동섭 이사와 함께 재정 절벽 협상에 대한 전망과 엔화 약세 기조에 대한 우리 시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요. 네,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박재민 TV팀장이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 등을 살펴드립니다. 네, 2013년 증시 전망 센터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KDB 대우증권 홍성국 센터장과 함께 내년도 증시 흐름과 유망 업종 그리고 글로벌 이슈까지 주요 내용들에 대한 영상을 담아왔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신한금융투자 최호선 과장과 함께 최근 금값이 4개월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금에 대한 투자 전망과 최근 조선업종과 PMG의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을 제시합니다. 네, 김재현의 키포인트입니다. 오후장의 완벽한 투자 길잡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시황센터를 연결해봅니다. 김혜영 캐스터입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12월 26일 오전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강 보합권에서 장출발한 코스피 지수, 개장 후 외국인가 기간의 동반 매수세에 상승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장중 2,00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0.85%의 오름세 보이면서 199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간이 990억 원, 외국인이 319억 원의 동반 매수세 보이면서 지수의 상승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쪽에서는 1290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틀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닥 480선에서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0.71% 상승폭을 조금 확대해 487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19억 원의 매도세를, 기간이 31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에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장출발한 환율,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상징한 가운데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40전 내리면서 1073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이틀째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 상승폭을 좀 키운 모습인데요. 1.90%의 오름세 보이면서 전일 대비 28,000원씩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현대차 3인방 모처럼 동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 브릭스 시장에서의 선전 등 이 글로벌 판매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차가 1%대의 상승 흐름, 현대모비스 역시 1%대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고요. 기아차 역시 1.38%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58,600원의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강 보합권 신한지주가 1%대의 오름세 보이면서 39,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국전력과 현대중공업, SK하이닉스 모두 강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0.27% 강 보합권에서 거래돼 29,15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1.46%의 오름세, SK브로드밴드가 2.35%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4,5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동서가 강 보합권, 포스코 ICT가 2%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전일 대비 150원 올라 7,920원에 현재가 나타내고 있고요. 시젠이 현재 1.62%의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시젠은 무삼증자와 다국적 제약사와의 시약 개발 협력 계약에 나흘째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1,200원씩 올라 75,20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통신주 3사 주가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돼 이동통신 3사의 과징금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가운데 3사의 주가 모두 하락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KT가 약 보합권에서 흐름 이어지면서 전일 대비 350원씩 밀리고 있습니다. LG U+ 역시 0.26%의 내림세 보이면서 7,610원의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자재주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인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자 과학기술부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주가 상승 탄력 거는 모습인데요. 대한과학이 이틀째 급등세 보이면서 현재 12.44%, 전일 대비 1,250원씩 오르는 모습이고요. 영인 프론티어 역시 9% 이상의 급등세가, 서린바이오 역시 3%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현재 주당 3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음원 서비스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음원 이용료가 크게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에 상승 탄력 가는 모습인데요. 로엔과 소리바다, KT뮤직 모두 상한가에 도달한 모습이고요. 네오위즈 인터넷이 7%대의 급등세가, 네오위즈 역시 5%대의 급등 흐름 보이면서 12,950원의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치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모처럼 정치 테마주 주가 동반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박근혜 테마주입니다. 비트컴퓨터가 4%에 가까운 오름세 보이며 4,750원의 현재가 나타내고 있고요. 보령메디앙스 역시 9%의 급등세가, 이지가 2%대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주당 95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문재인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테마주 역시 오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발인손이 3%대의 강세 흐름 보이며 1,475원의 현재가 이어가고 있고요. 우리들 제약이 4%대의 상승 흐름, 조광페인트가 7%대의 급등세 보이면서 4,315원의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철수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테마주 역시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 야권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급등세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써니전자가 상한가에 도달해 1,665원의 현재가 이어가고 있고요. 오픈베이스가 12% 이상의 급등세 포착되며 121원씩 주당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솔고바이오가 3%에 가까운 강세, 미래산업 역시 3%대의 상승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온세텔레콤 주가가 이돈통신 3사 주가의 하락으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온세텔레콤은 2%대의 오름세 보이면서 4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록십자가 독감 백신 수주 소식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87%의 오름세 보이며 주당 2,5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대규모 플랜트 수주 소식에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2%대의 오름세 보이며 주당 550원씩 올라 28,000원의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사주가 반대 매매된다는 소식에 SDN이 3거래일째 하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하한가 나타내며 주당 290원씩 밀려 1,670원의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 이어가겠습니다. 김동섭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 이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로 미뤄지면서 연말 시한까지 타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급한 만큼 좀 부분적인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설명과 전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연방의회 의원들이 지금 휴가를 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휴가를 갔죠. 근데 그 사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는 상당수 의원들의 재정절벽의 타협 가능성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부분 합의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게 참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재정절벽에 대한 부분은 이제 부시 대통령이 감세안을 추진했을 때 그 감세안이 이제 종료되면서 이게 이제 감세안이 안 될 경우는 증세로 바뀌어서 많은 국민들이 문제가 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해결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거는 뭐냐면 부시의 감세안을 연장해 주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원체 미국이 재정적자가 있다 보니까 이 재정적자 부분을 메워주기 위해서 증세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감세안 중에서 이제 부자들에 대해서는 감세를 줄여서 세금을 받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전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국민 99%의 감세안만 통과가 돼도 이건 재정절벽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핫 이슈가 된 게 뭐냐면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에 대한 부분들에서 어떤 국민들에 대해서는 증세를 해서
그 부족한 세수를 채우자라는 분위기로 오바마 대통령이 이끌어갔고 그것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일반 국민의 감세함보다 더 커진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나 의회 의원들은 그럼 일반인들의 감세함만 해결하고 나머지는 그때가 사자라 하면서 이걸 이제 스몰 딜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얘기가 많이 달라진 거죠. 근데 제가 보는 결과로는 이 스몰 딜만 해결돼도 사실은 그 조그만 규모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이건 거의 대부분에 해당되고 다만 약간 소득이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증세에 대한 부분이 있어지면 일단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계산했을 때 이것으로 계산한다면 이제 이것이 이제 대타협점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공화당이나 민주당 전부 다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증세만큼은 없게자, 그래서 감세안을 유지하자라는 것이 이제 거의 뭐 대세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잘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시장은 긍정적인 요소가 상당히 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여보세요? 네, 뭐 잡음이 좀 섞여 들어간 것 여보세요? 같은데요. 저희 방송상에 연결이 잘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재정절벽 관련된 그런 협상 관련된 내용을 듣고 있는데요. 뭐 전체에 대한 일괄 타결에 대한 어려움이 대두되면서 부분적인 좀 타결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좀 순차적으로 이뤄 나가고 있는 좀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가능성이 미국 정치권에서 대두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시죠? 예,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일본 수출 기업들이 이익을 보려면 엔달러 환율이 90엔은 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자, 앞으로 엔화 약세 기조는 상당 부분 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정치적인 어떤 그런 마찰, 외국과의 마찰은 좀 최대한 자제하고 경제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와 같은 기조는 더욱더 강해질 것으로 내다 보이는데요. 자, 이에 따른 우리 시장과 기업의 영향은 어떤 것일까요? 일단 그 일본에서는 엔화 약세를 용인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노력하고 있고요. 아베노믹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아베 총리가 엔달러 환율을 이제 90엔까지 줘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당 85엔 넘으면 그 법인세를 내지 않았던 기업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디플레이션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어떤 환율에서 목표를 얘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의외적인 부분이고 유례가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모습이고요. 어떻게 보면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는 것 해서 조작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내비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고 비난의 가능성까지 무릅쓰면서 아베 총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는 일본이 그 외나 약세에 대한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것에 이제 무제한 어떤 그 양적 완화가 성공하면 상관없지만 실패하게 되면 일본은 경제가 상당히 붕괴될 수 있는 부분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엔달러를 90엔달까지 올리기 위해서 물가 상승의 목표를 2%로 이제 상향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고 여기서 이제 BOJ에 얘기를 해서 다음 회의에서는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되면 BOJ 일본법을 수정해서라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처럼 일본에 수출하거나 이럴 때는 대일 적자가 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동차도 이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아나 유로존이나 미국이 전부 다 경기 부양책을 펴고 있을 때는 오히려 환율과는 별개의 움직임이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일단은 그 환율에 의해서 무역에 대한 어떤 어려움보다는 일단 주가 상승의 포인트를 맞추고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일본이 2엔 정도가 그 절하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한 6엔 정도를 더 절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주가는 상당히 많이 뛸 수 있고 큰 상승을 대비한 시장의 움직임을 생각하시면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의 소식을 김동섭 이사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 화상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의 흐름 또 주체별 수급 상황 정리해 주십시오. 네, 성탄절 지나고 하루 만에 개장을 한 증시 이제 2012년 상거래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사실 오늘 주식을 사서 마지막으로
2012년 결산법인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거래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장에 아침에 뉴스로 퍼진 게 모건 스탠리 창고 통해 가지고 차익 거래로 5천억 정도가 집행이 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사실 찌라시를 좀 제가 받았는데요. 지금 프로그램이 1,70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5천억, 6천억 정도 또 다시 프로그램을 들어오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이렇게 일단 프로그램을 들어오는 것들이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이 비차익에서 차익 쪽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 쪽이 하루에 1,000억씩 차익 물량을 계속 사고 있는데 오늘도 670억을 사고 있습니다. 배당을 앞두고 있어서 아무래도 무위험 차익 거래로 들어오는 물량이다. 이것은 배당락 이후에 빠지는 물량이 50% 이상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샀던 비차익 물량에 대해서는 안 빠져나갈 가능성도 지금 크게 일단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단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 것 같고요. 오늘 수급 상황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개인이 1,300억 시장에서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 360억, 기관이 1,000억 정도 역시 쌍끌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월요일 이어서 기관이 28억, 기관 수급이 돌아와주면서 480선에 대한 지지 모습을 보이면서 아무래도 내년도 이제 연말 연초 코스닥 중소형주 랠리를 다시 준비하는 게 아닌가 기관 쪽에서 좀 생각이 들 정도로 기관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모습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좀 관망 모드인데요. 코스닥에서 2억과 15억 정도 팔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오늘 시장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업종이 거의 다 대다수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통신업종은 정부에서 규제 때문에 통신업종이 0.78% 정도 빠지고 있고요. 방어주인 선물유급종이 0.4%대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이 두 업종을 제외하고서는 전 업종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투자 주체별 속내는 각각 어떤 것일런지요? 네, 외국인은요, 일단은 유동성이 넘치는 한 우리는 계속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 거의 18거래일째 외국인이 12월 들어서 한 차례도 빠짐없이 사고 있는데, 물론 프로그램 기계 물량으로 사고 있는 게 약간은 찜찜한 국면이 있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돈을 찍어내는 정책 속에서 아시아 시장에서 이머징 시장 속에서 매력 있는 한국 시장을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외국인을 좀 판단할 수 있겠고요. 개인은요, 계속 팔고 또 팔고 현금화해서 내년 시장을 일단 대비하겠다. 올해 손실이 많이 났던 개인들 내년 시장에 대비하겠다. 이런 좀 강한 의지가 좀 불타오르면서 매도를 많이 집행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랠리를 만드는 건 우리에겐 좀 쉬운 일이다. 월요일도 사실 300억을 사면서 상당히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 보였었는데 오늘도 27억 사면서 코스닥 지수를 0.67% 올리고 있습니다. 워낙 바스켓이 비어져 있다 보니까 기관이 조금만 사도 그동안에 올렸던 바카라주들 이런 것도 상당히 올릴 수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음원 서비스 업종 KT뮤직이나 노엔 이런 것들이 상한가로 올랐는데 음원료가 내년부터 3,000원에서 월정액이 6,000원으로 오르겠다. 이런 소식들이 아무래도 기관이 솔직히 끌어올리는 그런 테마성으로 상당히 강한 시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개인은 어떤 투자 전략으로 장에 대응해야겠습니까? 네, 사실 성탄절 이후에 어제 원래 일본 증시랑 가권 대만 지수 그리고 이제 그 상해 종합 지수는 거의 1, 2%대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아시아에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거는 어저께 휴장을 한 영향 아시아 증시에서 못 오른 영향이 사실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무위험 차익 거래로 증권 쪽에서 배당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서 배당을 겨냥한 매수세가 상당히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하지만 거래일이 3일 남았고요. 올해 작년 대비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전차군단, 즉 올해 시장을 주도했던 전차군단을 제외하고서는 배당의 효과가 그렇게 미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 역시 배당을 받기 위해서 오늘 주식 투자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 이 들어온 물량들이 거의 매수 차익 잔고가 12조에 매도 차익 잔고가 지금 5조 원대 초반까지 내려갔습니다. 거의 이 갭이 6조 원 가까이 쌓였는데요. 이 물량이 배당락 내일 이후에 나갈 것인지 아니면 연초에 급등 랠리를 만들 것인지는 결국 재정절벽 이슈랑 연관이 된 것 같고요. 재정절벽 이슈가 결국 내일 우리 시각으로는 금요일 폐상일 날 아침에 아마
연내 타결이 되든지 아니면 내년을 넘어갈 건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불확실성은 재정절벽 하나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수급 상황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오늘 그리고 2012년 남은 상거래일 적극적으로 또 투자하기에는 좀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런 배당 그리고 재정절벽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겠다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요 기간 수급이 들어와주면 연초 랠리가 가능하다고 월요일날 말씀드렸고 만약에 기간이 계속 매도가 나오면은 쓰리바닥을 지지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요. 마침 기간이 들어와줬고 480선 지지는 쓰리바닥을 했습니다. 결국엔 중소형주 랠리가 항상 연초에 단행된 것, 그동안 주식시장 10년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봤을 때 새로운 어떤 정부의 정책 공약과 맞물린 실적 코스닥 주들을 좀 매집을 하면은 연초는 그래도 꽤 괜찮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종목들을 지금 고민해 봐야 할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중국에서 어저께 나온 얘기가 도시화 계획에서 부양책을 7,200조를 쏟겠다. 2020년까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일본 오늘 민주당 그 아베 총리가 되면서 결국엔 엔화 약세, 엔 달러 환율을 90엔까지 올리겠다 했는데요. 결국 세계적인 부양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전쟁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무시하고 돈 찍기 전쟁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그에 따른 업종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계속 약세를 보일 수가 있다는 점은 좀 인지를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세계적인 부양책에 따라서 환율에 대한 수혜를 보는 업종도 있을 거고 분명히 수혜를 못 보는 업종도 있을 텐데 그런 쪽에 투자를 내년에 어떻게 할지 좀 남은 상거래일 동안 고민해 보시고 시장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13년 여러분께서는 과연 어떤 증시가 전개될 것으로 기대를 하시는지요? 전문가들의 시각을 듣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3년 증시 전망 오늘은 KDB 대우증권의 홍성국 센터장의 인터뷰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십시오. 3년째 한국 시장은 큰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1800에서 한 2050 정도의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2013년에는 상반기에 박스권 하단 정도에 위치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간 중간 정도 7, 8, 9월 중 한 3분기 정도에는 상단에 도달해서 한 220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 올라가는 국면에서 유동성이 가세하면은 2,400도 가능하다는 견해는 있는데 그 부분은 사람들 어떤 심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예측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2008년 발생한 글로벌 위기는 해결 시점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민간이 가지고 있던 부채를 정부로 줬고요. 또 그 정부가 문제가 발생한 것은 다른 나라가 도와주고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다만 2013년을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2012년에 많은 조치들을 해놔갖고서 추가적으로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보면은 시장이 강한 하방 경직성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은 지난 한 3, 4년 대비는 상당히 좀 안정 국면에 속하겠지만 그것이 해결은 아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나마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부채가 주는 점은 좀 고무적이고 부동산도 한 4년 정도 침체를 보인 이후에 어느 정도 수급이 맞아가면서 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절벽 문제만 타협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미국은 회복세가 유지되는 정도일 것 같고요. 중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동안 물가 상승이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또 지나친 양극화 때문에 과거만 못한 상태로 2012년을 겪어왔고요. 중국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인데 2013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경기 부양책을 좀 정부는 쓸 것 같고요. 경기 순환적인 측면에서도 조금씩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미국이 좋고 중국이 나쁜 상태겠지만 하반기에 되면은 미국도 그런 대로 괜찮고 중국이 가세하는 형태로 G2가 세계 경제를 이끄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업률이나 주택 경기는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나빠지면 지금 QE4까지 나왔는데 QE5, 6, 7 계속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양적 완화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금리도 충분히 낮은 상태이고 국가 재정을 투여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는 위기 시마다 계속 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그림으로 한국의 그 원화 강세는 불가피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강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 방향인 것은 맞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입할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북한 리스크도 항상 존재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뭐 1,000원 아래로 갔을 경우에는 반대로 우리가 무역 수지가 상당히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네 번째로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가들 한국을 이탈하면서 반대로 원화 약세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환율 전망은 옳지 않다라고 보고요. 저희들은 한 1,050원대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는 안정이 되겠지만 일시적으로는 뭐 1,000원도 위협하는 수준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는 강세 방향은 맞으나 너무 지나치긴 우려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수출주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부분들이 이제 환율이 강세가 되면 한국과 경합 관계에 있는 나라가 어떠냐인데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위안화도 같이 강세를 보이고요.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IT 같은 경우는 일본 IT는 이제 완전히 거의 끝난 상황이거든요. 환율과 무관한 상태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재 산업들 같은 경우는 원재재가 같은 원재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원화가 강세로 가면 수출이 크게 줄어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삼성전자가 그 영업 상황을 유지하게 되면은 200만 원도 그렇게 어려운 가격대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한 30%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갤럭시 S3 이후에 뭔가 새로운 다른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아야 되는데 2013년에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반대로 경쟁자들이 많이 추월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200만 원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여기에 대한 전적으로 보는 부분은 삼성전자가 혁신형 제품을 얼마나 많이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3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에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중국이 회복될 경우에는 중국 관련주들이 한국에 많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이 굉장히 지금 싼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소재라든가 투자와 관련된 주식들이. 그런데 중국이 움직이게 될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중국 관련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부동산 부분들이 때문에 금융주들이 상당히 저평가, 은행을 비롯해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런 주식들이 이제 저평가를 떠나서 어느 정도 저점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정부 공약대로 민간부채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금융도 한번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업종보다는 종목입니다. 전반적으로 저성장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 게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저성장 국면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고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가는 것,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업들, 이런 기업 중심으로 시장 짧게 대응하시는 게 2013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코스닥을 시장 전체로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코스닥 내에서도 산자와 죽은자의 구분이 더 확연해지는 게 2013년을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적응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주가 차별화는 2012년에도 힘들었지만 2013년엔 더 힘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회사가 변화한 환경에 잘 적응하는 기업인가, 기술 개발도 잘하고 있는가, 경영진이 신뢰를 갖고 끈기 있게 회사를 잘 끌고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코스닥은 상당히 재평가를 하는 시기가 2013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금값이 4개월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하자 금 관련 상품에 목돈을 넣은 투자자들이 울상입니다.
이 같은 금값의 하락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금 시장에 대한 향후 전망 살펴봅니다. 유럽발 재정 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은 바로 조선업이겠죠.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이 연말에 잇따라 수주 낭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조선업황에 대한 자세한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대선 이후 게임주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등 온라인 모바일 게임 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게임주에 대한 투자 전략 살펴봅니다. 네, 시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신한금융투자 최호선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값이 최근 추락하고 있습니다. 금 관련 상품에 투자했던 투자자들도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금값에 대한 전망과 함께 관련 투자 전략까지 살펴봐 주시죠. 예, 일단 그 금값이 4개월 내 최저 수준 기록하자 이제 금 관련 상품에 투자한 분들이 좀 울상인데요. 일단 골드뱅킹에 투자하면은 국제 시장에서 달러로 환전해서 금을 적립해주는 상품입니다. 근데 달러화를 거래돼서 원화 가치가 오르면 수익률이 추가로 하락하는데요. 최근 환율로 인해서 골드뱅킹과 금펀드 수익률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제 지난 9월 24일 1119.4원에서 3개월 뒤 24일에 1074.2원으로 4%가량 하락했는데요. 21일 그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국제 금 가격도 3개월 전인 9월 24일 온수당 1762.1달러에서 1659.1달러로 6% 떨어졌습니다. 금 가격 하락에 원화 강세 타격이 겹쳐서 골드뱅킹 평가손이 3개월 새 9%대로 이제 커졌는데요. 금 펀드도 사정이 좀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금 펀드는 환해지 기능이 있어서 환율 변동에 이제 상대적으로 둔감한데요. 펀드 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설정액 10억 이상 금 펀드의 3개월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8.76% 기록 중입니다. 금을 비롯한 기금속은 지난 9월까지만 해도 불확실성 시대 기대주도 시장의 러브콜을 받았는데요. 금값은 지난 5월 온수당 1,600달러 선이 일시적 깨졌지만 미국의 이제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힘입어서 9월 달에 1,700달러를 회복하면서 시중 자금 빨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값이 이제 10월 달에 1,794.10달러를 고점 기록한 후 가파르게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이달 들에 미국에서 내년부터 이제 금 관련 투자 수입에 높은 수혜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보도에서 4개월 내 최저 수준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금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외에 투자자들의 이제 안전자산 선호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금값 하락의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배경으로 이제 미국에서 실업률이 빠르게 하락하며 안전자산인 금의 매력들을 낮추고 있는 점과 미국의 이제 3분기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전년비 3.1%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미국 경제가 이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금 가격이 하락하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품 투자의 기재로 불리는 짐 로저스도 최근 미국의 이제 그 CNBC 회견에서 당분간 금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래 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탓에 조정이 나타날 때가 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긍정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인 저금리 환경에서 금 ETF의 금 보유량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 각국 그 중앙은행이 주요 금 투자 주체를 부상하고 있는 점인데요. 이러한 점은 이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올해 이제 금 관련 상품의 작년과 같은 성과를 노리고 이제 그 투자자들이 큰 재미를 갖지는 못하고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금 가격이 올해 박스권에 머물리지만 내년에는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주요국의 이제 유동성 확장 정책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 해치 수요가 금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어 완만한 상승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금 관련 투자는 이제 미국 경제 달러와 같이 워낙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따라서 이미 시세가 분출한 금 관련 투자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포트폴리오의 해치 수단으로서 비중 조절 투자가 지금 시장에서는 적절한 투자 전략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유럽발 재정 위기로 올 한 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은 조선업이겠죠. 장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연말을 맞이해서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다고요? 예, 일단 조선주 투자하신 분들 좋게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데요. 일단 장기 불황 겪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이 연말에 잇따라 수주 낭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중공업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총 10억 5천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6천억 규모의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5척을 수주했다고 밝혔고요. 현대중공업이 브루나이 국영가스 회사로부터 15만 5천 평방미터의
한 척을 수주를 했고요. 현대삼호중공업이 그리스의 마난가스로부터 4척을 일단은 따냈습니다. 그리고 현대삼호중공업의 계약에는 옵션 2척도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 수주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수주하는 LNG선은 이제 디젤과 가스를 번갈아 사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 추진 방식이 적용되었는데요. 1991년 국내 최초로 LNG선을 수주한 현대중공업이 이제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서 천연가스 운반선에 집중을 했고요. 이 분야에서 특화된 기술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STX 조선해양도 세계적 오일 메이저 그룹인 영국의 BP 시핑으로부터 16만 DWT급의 이제 유조선 3척과 11만 DWT급의 이제 유조선 10척을 총 6억 9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7,500억 정도의 이제 수주를 했는데요. 옵션에 포함된 8척까지 발주가 되면 총 21척, 그러니까 이제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대우조선해양은 캐나다로부터 세계 최초의 천연가스 엔진을 탑재한 LNG선 2척을 수주했고, 삼성중공업도 지난 5일 이제 해양 플랜트 전문가를 사장으로 승진시키면서 이 분야에 거는 기대를 지금 드러내기로 했는데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국내 조선 회사들의 수주 소식은 언제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조선주에 투자하기에 선뜻 손이 나가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요. 이 시간 이제 이수 종목하기를 통해서 최근 국내 조선업이 반도체 업종의 치킨 게임 승자가 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같은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코덱스 조선 ETF 수익률을 좀 보게 되면 최근 저점과 고점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은 플러스 21.4%로 업종별 수익률 중에 이제 상위권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연비, 해양 플랜트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 조선업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편입 및 비중 확대에 대해서 준비된 자세가 투자 수익률을 높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끝으로 게임주에 대한 주가가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규제가 더 강해질 거란 우려 때문인데요. 앞으로 게임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제 모바일 게임 중에서도 이제 셧다운제, 그러니까 셧다운제를 좀 시장에서 우려를 많이 하는데요. 셧다운제는 무엇이냐면 일정 시간 동안 게임 이용을 막는 셧다운제 규제 확산으로 인해서 대선이 끝난 20에서 20일 게임주가 대거 폭락을 했습니다. 모바일 게임 대표주로 자리 잡은 게임빌과 홈투스는 각각 13%, 그다음에 10.8% 떨어졌는데요. 이메이드 엔터테인먼트와 네오이즈 게임주도 같은 기간에 이제 9.8%, 6.2%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24일에 이제 기관 등이 이제 낙폭이 커진 게임주를 대거 매수하면서 급반등했는데요. 확정되지 않은 정책 리스크에 이제 투자 심리가 수급 불안정으로 쏠리면서 게임주들이 일희일비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당선인의 후보 시절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게임 시간 관련 규제가 시행 초기인 만큼 신중히 검토하겠지만 규제를 일원화하고 효율화하는 등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볼 수가 있고요. 셧다운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바일 게임에서도 제도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게임 업계를 중심으로 박 당선인 취임 이후에 게임에 대한 규제가 한층 세진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가의 불안 심리로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셧다운제는 현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게임에 한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에 대해서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이용이 제한되고 만 18세 미만은 선택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인데요. 당초 시행된 셧다운제로 온라인 게임 업계 매출 타격이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주가가 출렁인 것은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온라인 게임 회사인 NC소프트의 온라인 게임이 19세 이상이 이제 이용 가능한 점도 주식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과도한 유축이 진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살펴보면은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는 내년 5월까지 됐지만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시행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단순히 이제 셧다운제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의 규제가 온라인을 넘어서 모바일 게임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인수위나 새 정부가 출범하고 게임 산업에 대한 방침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주가 변동성은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투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올 초 게임주 투자자들은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최근 2달여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반면에 이제 낙폭 과대이나 손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게임주의 조정,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주를 좀 더 보시면 이미 대선 결과 나오기 전 큰 폭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으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이제 새로운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술점 반등의 시점이 늦춰지거나 빨라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언급되는 뉴스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최우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 분위기 정리해 주시죠.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커지는 가운데 약박분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2.53%의 폭등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오늘 이러한 흐름으로 인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소폭 출현하는 가운데 2200선의 지지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2210.29포인트의 장 움직임을 보이면서 어제 같은 경우 전일 2.53%의 상승세로 인한 2200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22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은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은행에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8.4%로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계속적인 하향 조정을 했었는데 최근 처음으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경제가 내년도에 큰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에 부동산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수급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중국은 내년도에도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와 함께 중국의 제조업 고용은 전년 대비 20% 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그 고용이 이제 조금 더딘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 부담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내년도에 신규 대출 규모가 8조 3천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계속적인 이러한 대출 규모 또한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에 따른 증시에서의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 올해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12월 들어 공공인프라 사업의 승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이러한 부분에 따른 증시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그 종목별 좀 강한 다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2200선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재현의 키포인트입니다.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흐름은 어떠한지 먼저 그 부분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예, 일단 수급이 완화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 연속적인 순매수,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강력한 매도로 시장을 하락시킬 요소가 없다는 것이 더욱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글로벌 대외적으로 악재들이 점차 소멸되면서 장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뱅가드 펀드 청산에 따른 일정 부분 하락은 예상이 되는 바이지만 그 역시도 대체 상품이 수급 공백을 메꿔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수급이 양호해진 만큼 시장이 빠질 때는 기회라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한 시점이겠습니다. 네, 자,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 그렇다면 오후장 전략은 어떤 것일런지요? 네, 일단 중국 관련주 다시 좀 주목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한 보름 정도 지나면 다시금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실적이 오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중국 내수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20년 만에 전면적으로 바뀌었고요. 중국 전체적으로 인근 인상으로 내수를 키운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중국인들의 지갑을 열 수 있는 종목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한국콜마, 한미약품, 파라다이스, GKL, 하나투어, 코나이 등이 있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일정 부분 차익 신호는 딛고 저점을 좀 형성을 하면서 다시 전고점을 향해 재상승 중인 차트로 아주 최바닥은 아니어도 중기 이상을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정도면은 매수를 하셔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요. 중기 이상의 측면에서 드리는 만큼 좀 큰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고요. 세부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면은 분명하게 어닝 시즌 후에는 시장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행주 지금 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해 연말의 기점으로 은행주에 대한 시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은행주의 경우 미국 경기 선행지수와 연동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미국 경기 선행지수에는 서브프라임 등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그 변수가 모두 반영이 되기 때문인데요. 일단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고요. 실업률이 하락했고 유로 재정위기 해결책 모색 등으로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4분기 들어서 반등을 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기관의 안정화에도 기여를 하면서 미국 경기 선행지수 반등과 함께 국내 은행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 3년간 삼성전자 수익률은 코스피를 크게 상회했고요. 다른 IT주도 시장과 연동한 만큼 연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50.2% 정도 시장을 하회했습니다. 이는 주도주인 IT 보유 비중은 높지만 은행 보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매수 여력이 앞으로는 더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일단 은행주 PBR은 시장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내년 1분기 정도 은행주의 펀더멘탈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단 모아지고 있고 또 정책에 새로운 정부가 정책을 낼 것인데 금융을 살리겠다는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 상반기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후장 관심 종목을 들을 순서인데요. 자 어떤 기업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 굉장히 화제가 된 회사입니다. 제가 한 보름에서 20일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으로 KT뮤직을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관련주들 모두 상한가 출발로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시작입니다. 얼마 전에 K-POP 스타가 방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SM, YG, JYP는 KT뮤직이 최근에 인수한 KMP 홀딩스의 주요 주주로서 K-POP 스타 2 음원 유통에 KT뮤직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KT뮤직 같은 경우엔 최대 주주인 KT를 대상으로 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KMP 홀딩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동안 KT 같은 경우에는 PC 기반의 도시락과 모바일 기반의 지니 등 두 개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KT뮤직이 KMP 홀딩스를 인수한 이후 지니 플랫폼 사업을 양수하게 될 전망인데요. 일단 K-POP 스타 2와 YG 소속이 EI 선전 등으로 지니 플랫폼이 좀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KMP 홀딩스가 지분 100%를 넘긴 것 자체가 플랫폼을 대신에 가져가면서 향후에 음원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미이며 현재 7% 정도에 불과한 KT 측의 음원 시장 점유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음원 사용료를 2배로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는 만큼 관련주 역시 상한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막 시장의 가치가 반영이 되는 만큼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기대가 필요한 시점이겠습니다. 일단 점상에 붙어있기 때문에 매수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오전에도 상한가가 몇 번 풀린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상한가인 3,540원, 목표가는 단기로 5,820원, 손절가는 2,75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KT뮤직에 대해서 중복으로 다시 한번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그만큼 돌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종목이란 뜻이겠죠. 자 지금까지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잠시 후 11시 종목 퀵서비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요. 전화와 문자로 많은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문 열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